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방산업체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그룹 계열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개별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한 말씀 미리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을 찍고 있는 2026년 5월 15일 우리나라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찍고 그리고서 6.12% 급락해갖고 네. 종가 기준 7,493.18포인트에 이제 장을 마쳤어요. 워낙 장중에 심하게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2,900대 후반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8,000포인트까지. 네.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네. 올라가기만 하는 거는 없거든요. 주가 지수든 어떤 투자재 가격이든 네.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조정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급격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장도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조정장에 들어갔을 때 종합 주가 지수로 본다면 네. 5,000포인트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6,000 밑에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네.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주식시장에 동참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싶어도 네. 투자하고 싶어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때 다시 어떤 주식 매입에 동참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살펴볼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이게 옛날에 어떤 회사였던 줄 아세요? 어떤 회사? 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님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네. 굉장히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아끼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어떤 빅딜이라고 그러나요?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삼성 정밀공업 내지는 삼성 항공산업. 네. 아마 삼성테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꾼 거예요. 구조조정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방산 업종 중에 대장주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도 이 업종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저는 뻗어갈 것으로 봐요. 이 한국화약그룹이 원래 화약 만들던 회사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총알에 들어가고 포탄에 들어가는. 그런데, 어떤 화약으로 시작했지만, 장갑차 만들고, 항법장치 만들고, 가스터빈 만들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게 많아요. 항공 우주, 그 다음에 방산 화력 체계, 기동 체계, 대공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 우주 발사체 엔진, 여러 가지 항법 장치,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그 다음에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까지 해갖고 여기 적힌 거 보면은 제가 모르는 전문 용어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어떤 영상 찍을 때 대충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밤에 잠 안 자고 이거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낌 든 걸 하나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국한된 영역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 훗날 아니요? 아주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야기 아세요? 효성중공업 이야기. 알죠. 어떤 사람이 그걸 집을 팔아서 몰빵을 해놓고 갔는데 네. 1,000억을 찍었다고 나온 거 1억 보셨죠? 6천. 예? 1억 6천을 놓고 갔는데 네. 거의 몇백 배가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너무 이게 현타가 와갖고 네, 맞아요. 이게 도대체 돈이 생긴 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괜히 어떤 희망 고문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제 어떤 영적인 느낌으로는 먼 훗날 제2의 효성중공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예상이 됩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어제 기준으로다가 주가가
오늘은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네. 130만 6천 원이고 아까 언뜻 보니까 121만 원인가까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뭐 9만 원 정도가 오늘 장중 폭락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도 빠졌는데 분명한 거는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로 그 제시하는 그 목표 주가는 뭐 170만 원에서 뭐 저기 210만 원, 뭐 요렇게 200만 원 요렇게 보는데 요거 연말 주가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어떤 방산업종의 대장주를 넘어 세계적인 방산업종의 대장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3위 기업인가 제가 저번에 조사한 거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었죠. 세계 그 여러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그룹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있지만 요즘에 그 유상증자 문제로다가 하나솔루션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빼놓고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의 어떤 세계적인 방산업종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점쳐 보고 싶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니요, 선생님 영상으로 통해서 이미 다 설명을 이 원고를 정리하는데 효성중공업 저도 이렇게 본 그거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추후에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종 중에 하나인 하나그룹 산하의 하나오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촬영 날짜가 2026년 5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새로운 또 한 획을 그은 장중에 8,000포인트를 찍고 네. 어떤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6.12%가 급락이 돼갖고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갖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7,493.18포인트를 끝매짐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뭐 지수가 아니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그 어떤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커왔잖아요. 주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급격한 상승 끝에는 조정장은 필히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주가 지수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든 어떤 뭐 금이나 은이나 투자재 이런 거든 어떤 그 업종과 이걸 떠나서 급격한 상승 뒤에는 조정장이 필히 뒤따르게 돼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정은 한 번은 좀 길게 올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제 예측으로는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대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뭐 출발점이었던 2,900 뭐 후반 3,000, 4,000까지는 안 떨어져도 5,000 몇백이라고 딱 집을 수는 없어도 5,000 중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밀리는 어떤 조정장은 펼쳐질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주식에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기를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어떤 주식 그 주가 지수 때문에 엄두가 안 나갖고 참여를 못 하셨던 분이라면 그때 또 새롭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어떤 투자의 포인트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오션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3대 우리나라 조선업종이죠. 그런데 하나그룹 산하의 계열사인데 요즘 어떤 이 회사를 살펴보면은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2026년 5월 중순을 놓고 보면은 뭐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등 그 수익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 특수선 해양 부문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 갖고 어떤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뭐 약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양호하게 이제 점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주가는 12만 원에서 뭐 13만 원 그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조정 후 재상승을 모색한다고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상선 여러 배 중에서도 상선 중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네. 아까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현대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장기 보유하고 간다고 보면 그 3대 조선사 업종 중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나오션을 사서 묻어놓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요 업종, 요 주식은 중장기적 보유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조선 능력이 세계 최고인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뭐 조선 업종이 전체가 다 밝은데 네. 그 중에서도 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업종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뭐가 기대가 되냐 하면 네. 고부가가치 그 선박가 중심으로다가 실적도 개선이 되겠지만요. 어떤 그 LNG 운반선 뭐 이건 당연히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사업 군함이죠.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쪽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캐나다의 그 잠수함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어떤 대형 수주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2026년 매출이 13조 8천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6,500억이 전망이 된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급격히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네. 그래서 고선가 상선 물량이 실적을 현재는 견인 중이고요. 앞으로 미래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 다시 말해 CPSP라고 하네요. 네. 그 유력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된다면 2035년부터 총 12척 인도를 목표로 하는 장기 그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랍니다. 하나그룹이 다 그렇잖아요. 방산.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요 잠수함 요쪽으로 유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네. 어떤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떠나서 요 개별적으로 요 회사 그 주가 자체를만 놓고 본다면 네. 한 중장기적으로 안고 가면 상당히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담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재벌 기업 이 주가를 볼 때 뭐를 또 보는 줄 아세요? 어떤 걸? 그 오너의 관상을 봐요. 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중요하죠, 근데. 그 한학으로 뭐 김승현 회장이야 선대 회장한테 일찌감치 받아갖고 20대 후반에 네. 기업을 받아서 기업을 그렇게 확장시킨 분 아닙니까? 그런데 3대 경영인이 되는 김동관 부회장인가요? 무슨 상인 줄 아세요? 무령관상으로? 무슨 상황이에요? 똑똑한 개가 뭐가 있어요? 셰퍼드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을 물려받을 김동관 부회장의 관상도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좋으니까 재벌그룹의 2세로 태어났겠지만 네. 몇몇도 지금 잘 나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무너지는 그룹의 총수의 얼굴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약간 희화화되거나 비난하는 투가 되니까 안 좋은 쪽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그 3세 경영인이 되는 하나그룹의 그 어떤 김동관 그 부회장의 얼굴을 봐도 네. 세퍼드 상의 그 격을 갖추고 있고 세퍼드 상은 굉장히 똘똘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경영은 잘할 것으로 봅니다. 이거 약간 사담을 제가 얘기하게 되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 2026년 5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 한 해에 또 획을 긋는 일이 있었죠. 네. 장중 8,000포인트를 찍고 코스피가 6.12%
10%가 급락이 돼갖고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7,493.18포인트로 끝을 맺었는데요. 오늘 하루에 낙폭이 컸던 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비대하게 성장을 했고 코스피 주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이 됐잖아요. 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등 현상을 일으켰는데 필히 한 번은 조정장이 온다고 봅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급격한 상승 뒤에는 꼭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5,000포인트대로 5,000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 몰라도 5,000포인트 선으로는 잠시라도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조정장이 펼쳐질 때도 대비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럴 때 기존의 어떤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엄두가 나지 못해 갖고 네. 동참을 못했던 분이라면 그럴 때 동참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개별 종목의 고가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이라면 그럴 때 물타기를 해서 어떤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대자동차인데요. 참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그 세 개의 굴지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생산 대수 기준으로 한다면 네. 지난 2025년 기준으로 1위가 도요타 그룹이고요. 2위가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고 3위가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기아차까지 합쳐갖고 이제 3위를 기록하는 거고요. 4위가 제너럴 모터스, 5위가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6위가 저쪽 애들 중국 애들의 BYD, 7위가 상하이 자동차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6위와 7위를 기록하는 짱깨 애들 BYD와 상하이 자동차가 무섭게 급성장해서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그 네임밸류로 따지면 1위가 도요타고요. 2위가 폭스바겐, 그 다음에 3위가 메르세데스 벤츠, 그 다음에 4위가 현대자동차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제 기준으로 5월 14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71만 2천 원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현대차의 주가는 올라갈 거로 봅니다. 어떤 뭐 순간순간 조정도 겪고 뭐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노조 문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놔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혜선 회장이 그걸 요구를 들어주고 있을까요? 안 들어주죠. 자, 그거 아시죠?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 로봇인가요? 네. 그거 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생산성. 제가 볼 때는 노조가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택도 없는 요구를 한다면 국내 공장도 노총에 소속된 노조 애들 다 빼고 나가라 그러고 로봇으로 만들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배를 쫄쫄이 굶어봐야 정신들을 차리죠.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매출이 이제 그래서 차지하는 걸 보면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가 역대 최대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 팰리세이드 등 고수익 차종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뭐 저 1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조에서 발목 잡고 이러는 거는 일시적으로 주가를 흔들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커가고 그에 따라서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영원한 그 어떤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여담 얘기할까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며칠 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발표했는데 뭐 AI 뭐 이거로 다 해가지고 저 뭡니까 이렇게 그
호황이 빚어져 갖고 초과 이익을 갖다가 달성을 하면 국민한테 배당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급격하게 불을 껐죠. 이건 김용범 씨의 개인적인 구상이다 하고요. 그런데 아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문나갖고 굉장히 영업이 잘 돼가지고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네. 아주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호황을 맞아갖고 네. 매출도 늘고 수익이 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그 투자해가지고 한 그 오너가 있잖아요, 사장이. 그걸 가져가고 그 어떤 종업원 복리 후생면으로는 어떤 추석이든 구정이든 상여금, 네. 보너스 이런 거를 넉넉히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초과 수익이 달성이 되고 그랬으면 그걸 사장하고 종업원이 뭐 반대 반이나 40%나 30%나 꼭 내놔야 된다면 누가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문제가 그거예요. 기업을 할 수 있는 친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기업을 내쫓고 있어요. 뭐 현대차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고 다 미국 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조 여기다 대가리에다가 띠두르고 노조 운동하는 애들 직장 잃고 예? 저기 실업급여나 타고 예? 저기 뭡니까? 정부에서 주는 그 지원금이나 받고 그래야 정신 차릴 겁니다. 내가 오늘 좀 열받아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게 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한심해서 이런 얘기를 오늘 끝 영상에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